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코로나 바이러스 19 생활사 연구를 통한 코비드-19 치료 기술 개발 연구라는 주제로 연구를 진행한 김우진, 윤현수, 김혜릭, 정미채입니다. 저희 교수님은 전영수 교수님이고 조교님은 윤소영 조교님이 지도해 주셨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현재 세계적으로 대유행 중인 코로나 바이러스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한 종류로서 전파력이나 감염력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여러 가지 치료제를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를 위해서 저희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생활사를 단계별로 분석하고 치료 표적을 발굴한 후 범용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 개발 아이디어를 창출했습니다. 다음 그림은 사스코브2 바이러스인데요. 이 바이러스를 잘라서 내부를 보게 되면 다른 세포 거표면에 다른 세포로 침입하기 위한 스파이크 단백질이 존재하고 막을 이루는 막 단백질, 그리고 뉴클리오 캡시드 단백질이 존재하고 그 내부에 에피 단백질이 존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생활사는 8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체 세포에 접근하여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이 세포 표면에 ACE2 수용체에 결합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세포가 가지고 있는 단백질 가위 프로테이즈를 활용하여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을 잘라내어 세포막과 융합합니다. 세 번째 단계로 바이러스의 껍질이 열리게 되면서 RNA가 숙주세포대로 침투하게 됩니다. 네 번째 단계로 이 바이러스의 RNA를 바탕으로 생산한 단백질 덩어리인 PP1A와 PP1AB를 만들고 PL프로와 3CL프로를 사용해서 이 덩어리를 비구조 단백질 NSP로 자르게 됩니다. 그 다음 NSP7, 8, 12는 RNA 복제 전사 복합체인 RDRP를 형성하고 NSP3, 4, 6은 막 구조물을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단계로 RDRP를 이용해서 바이러스 RNA를 복제하고 전사합니다. 일곱 번째 단계로 RNA와 막 단백질을 결합하고 엔도솜에 쌓인 채 바이러스로 만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증식된 바이러스를 세포 밖으로 방출하게 됩니다. 우선 저희는 처음에 각각 한 개씩 조로 한 개씩 치료 표적을 세웠다가 두 명씩 한 조로 표적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는 3CL 프로를 치료 표적으로 정했는데요. 처음에 정했던 오토파지의 문제점은 다양한 생명 현상에 관여하는 세포 내 과정이기 때문에 억지의 표적으로 설정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3CL 프로는 3C like 프로테이스로서 단백질을 가수 분해하는 효소입니다. 사스코브2의 3CL 프로는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아미노산 서열의 유사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3CL 프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료 표적으로 사용하면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사용할 수 있는 한 코로나 바이러스 약물 개발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3CL 프로를 표적으로 선택하였습니다. 다음 그림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PP1AB에서 3CL 프로가 자르는 부위입니다. 먼저 3CL 프로가 어떤 서열을 인식하여 자르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3CL 프로는 다음 그림처럼 단백질 서열에서 류신, 글루타민 순서로 오고 그 다음 세린이나 알라닌, 글라이신이 올 경우 이 서열을 인식해서 절단하게 됩니다. 저희가 선택한 억제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3CL 프로 자체가 활동하지 못하도록 억제시키는 방법입니다. 다음 그림에서 원래 검은색 아미노산 서열을 인식해서 3CL4가 자르지만 저희는 같은 서열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3CL4에 부착시킴으로써 3CL4가 원래의 서열을 작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3CL4와 단백질 서열을 부착하는 경쟁적 억제제를 부착시켜 3CL4가 원래의 서열을 붙지 못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다음 그림처럼 본래 서열에 3CL 프로가 붙기 전에 경쟁적 저해제를 부착시켜 3CL 프로가 원래 서열에 붙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이 실제로 저희가 고안한 방법이 효과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두 가지 실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플래그 에세이 방법을 사용할 것입니다. 베로셀에 코로나 바이러스와 저해제를 주입한 후 바이러스 증식량을 측정하여 억제 효과를 알아볼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첫 번째 방법에서 효과가 검증된다면 두 번째 방법으로 튀지 마우스, 즉 형질 전환지를 사용할 것입니다. 원래의 쥐의 ACE2에는 사스코브2의 스파이크 단백질이 효과적으로 결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형질 변환지를 통해 인간의 ACE2 수용체를 쥐에서 발현시킨 후 인간의 사스코브2 바이러스를 주입하고 억제제를 투여해서 시간이 지난 후 생쥐의 생존율을 여러 가지 점수를 매겨 억제제가 효과가 있었는지를 검증할 것입니다. 물론 한두 마리의 실험 결과를 가지고 결과가 맞다고 확인할 수 없으니 여러 마리를 쥐를 사용해서 실험할 계획입니다. 만약 이 두 가지 방법에서 모두 효과가 있다고 검증되었을 경우 이후의 과정인 의약품 개발 과정 중 임상시험을 통해 1상, 2상, 3상을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의약품을 개발할 것입니다. 저희 조가 처음에 생각한 표적은 ACE2 리셉터와 RDRP였습니다. 그중 ACE2는 AC의 동족체로 레닌 엔지오텐신계에서 중요한 조절 기능을 하며 심장 보호 혈관 이완, 향성장 및 항증식 효과를 가질 뿐만 아니라 브래디키닌의 활성 향상 등 인체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ACE2는 주로 위장관, 심장, 신장, 폐와 고환에서 발현되며 뇌에서도 로우 레벨의 ACE2가 발현된다고 합니다. ACE2는 심장 스트레스 반응, 불안, 인지, 뇌 손상 및 신경 발생에서 조절 작용을 합니다. 이렇듯 ACE2가 인체 내에서 작용하는 범위가 넓으며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ACE2를 표적으로 정하여 치료제를 제작할 시 신체 손상 및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 표적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RDRP로 표적을 정하였습니다. RDRP는 RNA 의존성 RNA 중합효소로 RNA를 주형으로 RNA를 합성하는 데 이용됩니다. 이는 플러스 ssRNA를 유전 물질로 갖고 있는 사스코브2에게만 필요한 효소입니다. 즉 DNA를 주형으로 RNA를 합성하는 인간의 몸에서는 기능을 하지 않는 효소이므로 표적으로 설정하더라도 표적이 인체에 필요한 기능이 억제되어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변이에도 상당히 강합니다. 실제로 현재 다양한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견되고 있으나 유전 물질인 RNA라는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RDRP의 필요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사스코브의 RDRP와는 97% 정도 유사하다고 한 만큼 RDRP와 관련된 변이의 빈도는 높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RDRP의 작용을 억제하여 새로운 바이러스의 유전 물질이 복제되지 않도록 한다면 세포의 추가적인 감염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RDRP의 구조를 나타낸 사진이고 RDRP는 사스코브2의 NSP12 단백질과 보조 인자로서 NSP7, NSP8-1, NSP8-2가 결합하여 형성되는 단백질 복합체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생각한 세 개의 아이디어인 보조인자 억제, 이온 제거, 재조합 단백질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먼저 치료제를 적용하는 주요 방법으로는 보조인자를 억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조인자가 NSP12 단백질과 결합하지 않는다면 RDRP로서의 활성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조인자와 NSP12의 결합 부위와 구조적으로 유사한 물질을 다량으로 처리하여 경쟁적 저해제로 작용하도록 하거나 보조인자와 NSP12 사이의 결합 부위를 변형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킬레이트를 사용하여 RDRP의 RNA 합성 과정에 중요하게 사용되는 ZN2+, MN2+, MD2+ 이온을 잡아 RDRP의 활성을 억제합니다. 또한 한 연구에서 RDRP 효소가 아이오닉 스트렝스와의 연관이 있다고 하여 이를 조절하는 약물을 이용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온을 없애거나 아이오닉 스트렝스를 조절하는 경우 단백질의 평형이 깨져 변형 및 손상이 일어나며 인체 내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에 큰 부정적 영향을 끼쳐 여러 부작용이 생길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재조합 단백질과 관련된 방법으로 RDRP의 NSP8의 염기 서열을 분석하고 이를 변형시킨 가짜 DNA를 인체 내에 주입시키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방법의 경우 이와 관련된 선행 연구가 많이 없어서 저희가 아이디어를 창출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보조 인자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아이디어를 구체화시켰습니다. 사스코브와 사스코브2의 NSP12, NSP7, NSP8을 비교 분석한 해당 연구에 따르면 NSP8의 변이가 RDRP의 활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보조 인자 중 NSP8을 억제하거나 변형하는 방식으로 제어하는 것이 치료제의 활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여 NSP8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강원과학고등학교 김혜릭입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저희가 진행을 할 단계인데, 이제 한국화합물은행에 있는 65만 종의 화합물을 이용하여 화합물 스크리닝을 이용하여 이제 이 RDRP의 기능을 억제할 수 있는 화합물을 찾으려고 합니다. 네, 그 첫 단계로는 이제 시험관에 RDRP의 그 물을 넣고 이제 여기서 RNA 합성 여부를 비교를 하는 건데, 이때 시험관에 아까 말씀드린 그 65만 가지 물질을 처리를 하면서 이제 RNA 합성의 여부를 비교를 하고, 여기서 합성이 가장 잘 억제되는 물질을 100가지를 선정을 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세포 수준에서 바이러스 복제가 억제되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아까 선정했던 100가지 화합물을 다시 처리를 하고, 여기서 또 바이러스 복제가 억제가 잘 되는 10가지를 선정을 합니다. 이렇게 선정된 물질을 휴먼 에이스토 익스프레싱 TG 마우스에다가 접종을 하여서 동물 내에서도 항바이러스 효과를 갖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이렇게 실험을 진행해서 3가지를 또 선정을 해서 이제 임상 실험을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방금 말씀드린 단계를 좀 더 간단하게 정리를 해놓은 건데, 다시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시험관에서 RDRP 자체만 넣고 그 기능이 억제되는지를 확인을 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세포를 넣어서 세포에서도 억제가 되는지 확인을 하고, 세 번째는 동물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 다음에 마지막 임상 실험에서 실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동일하게 혹시 관련해서 질의응답 있으면 질문 있으면 질의응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저 질문 있는데요. 질문해도 네. 괜찮을까요? 네, 김수연 선생님이시죠? 네, 저 K16조 저도 김수연이고요. 마지막 파트 3에 대해서 질문이 있는데요. 그 마지막에 65만 가지 케미컬들을 스크린하는 과정은 그러면 한국화학연구원에 위탁을 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실험실에 그런 자동화된 시스템이 있는 건가요? 65만 가지에서 100개를 스크린하는 좀 더 구체적인 실험 기법에 대해서 설명 듣고 싶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설명이 가능하면 학생이 뭐 알고 있는 내용이면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게 좀 어려우시다 그러면 조교 선생님이나 교수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학생들은 손도 못 나서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교수님이나 조교 선생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이 부분은 저희가 막 실제로 아직 진행을 한 건 아닌데, 이제 가상으로 실험을 진행을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약간 시뮬레이션처럼 가상으로 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네네네. 강원과학부의 김혜릭 학생이 일단은 뭐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보충 좀 답변을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광주과학기술원의 정영수 교수입니다. 이거 뭐 비대면으로 저희가 이제 저희는 그 비대면이기 때문에 뭐 아주 디테일한 실험을 하기보다는 바이러스 생활사를 이용해서 어떻게 치료 표적을 선정해서 또 제어 방법을 발굴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 뭐 인비트로 셀
애니멀, 그 다음에 뭐 전임상, 임상 이런 좀 큰 그림에서 이제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게 전 과정을 그런 취지에서 한 거지 뭐 이거를 실제로 하겠다는 건 아니거든요. 만약에 한다면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 화합물 라이브러리를 얻어서 직접 할 수도 있고 또 화학연구원 같은 경우는 의뢰해서 이제 해주기도 하니까 뭐 두 가지 방법이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스크리닝 쪽에 연구를 하고 있어서 화학연구원 쪽에서 위탁을 만약에 하셨는지가 궁금해서 질문 드렸는데 답변 감사합니다. 예, 화연에서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스크리닝 방법이 뭐 적합하고 그 심사를 거쳐가지고 이제 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은 이제 위탁 연구도 화연에서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아까 그 뉴담 선생님께서 뭐 질문을 좀 하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혹시 네, 저도 비슷한 질문이라서.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혹시 뭐 혹시 추가적인 질문해도 될까요? 네네, 진행해 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저는 전 K21 학생 김우진이고요. 제가 궁금한 점은 이렇게 치료 표적을 선정하는 게 코로나 바이러스만이 아니고 다른 질병이나 다른 바이러스에도 적용을 되는 거로 생각하는데 혹시 실제로도 이렇게 65만 종이라는 실제로 많은 스크리닝을 진행을 하고 이렇게 지금 치료 표적 단계에서 나열된 것처럼 100종, 10종 이렇게 3종으로 이렇게 줄여가면서 하는 방법 자체가 이미 원래 존재하는 방법을 그대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는 다른 방법이 있는데 이거 그냥 간략하게만 한 것인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만 진행되는지도 혹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거는 이미 존재하는 방법이고 이제 65만 종보다 더 많이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보충 설명이 있으시면 해주셔도 좋습니다. 예, 지금 김혜릭 학생이 잘 설명한 것처럼 이제 아주 루틴한 방법이고요. 이제 예를 들면 저희가 잘 아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같은 경우 이제 타미플루 같은 게 어떻게 발견됐는지 보면은 일단 바이러스 생활사를 연구해서 이제 얘가 어떻게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타미플루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가 세포를 탈출할 때 쓰는 효소를 억제하는 억제제인데 만약에 이제 그것을 표적으로 하면은 이제 그거의 억제를 스크리닝하기 위해서 뭐 기존에 FDA 승인받은 약을 해서 뭐 드럭 리포지셔닝, 뭐 약물 재창출이라는 방법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저희가 디자인한 것처럼 수십만 개 또는 수천만 개의 그냥 화합물을 대상으로 랜덤 스크리닝해서 그런 특정 효소를 억제하는 화합물을 찾아가지고 세포 실험, 인비트로 실험, 세포 실험, 동물 실험을 거쳐서 보통 이제 선도물질 저희가 100개 정도 하면은 보통 확률적으로 하나 정도가 이제 FDA 승인까지 간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이미 이제 루틴하게 이 분야에서 잘 알려진 그냥 뭐 패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답변이 된 걸 같고요. 시간 관계상 좀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전 발표와 마찬가지로 우리 학생들의 소감 먼저 들어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감 발표하기 전에 먼저 그 소속과 학교로 먼저 이름을 좀 말씀해 주시고 소감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전북과고 김우진입니다. 평소에 이렇게 논문 같은 거를 영어로 찾아보거나 하는 기회가 평소에 없었는데 이번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구글 같은 데서 논문 찾는 그런 능력 같은 게 더 좋아진 것 같고 조원이나 교수님들을 실제로 보지는 못했지만 실제로 보게 되면 더 좋을 것 같다 생각했습니다. 전북과학고 윤현수입니다.
이렇게 평소에 얕게만 접하던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의 생활사 같은 거를 집중적으로 탐구할 수 있어서 좋았고, 그래도 직접 하지 못하는 게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주제가 직접 만나지 않아도 진행할 수 있다는 주제였다 보니 좀 편하게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인천 진성과학고등학교 정미채입니다. 저는 현재 사회적으로 대혼란을 주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생활사를 알고 직접 표적을 정하여서 치료제 구체적인 방안까지 생각해보는 주제가 되게 어렵게 느껴졌는데 팀원들과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교수님께 여러 번의 피드백을 받아서 아이디어를 점점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치료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직접 창출하고 연구 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더욱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된 것 같습니다. 강원과학고등학교 김일익입니다. 뭔가 실험으로 직접 어떤 결과를 내는 것까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흥미로운 분야에 대해서 교수님이랑 조교님한테 많은 것도 배우고 조원들과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면서 어떤 바이러스의 치료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배워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예,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은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는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걸 가지고 실험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부득이하게 이제 비대면으로 해가지고 디테일한 실험보다는 전체적인 어떤 개념을 이제 이 친구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제 이 너무나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어려웠을 것 같고요. 그렇게 예상했는데 기대 이상으로 친구들이 다 열심히 해줘가지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체적으로 약물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는 다들 잘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맙고, 그래서 윤현수 학생, 김일혜 학생, 김우진 학생, 정미생 학생 모두 2주 동안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수영 조 선생님도 소감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게 돼서 영광이었고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 학생들 보면서 저도 옆에서 좋은 자극이 됐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